안녕하십니까. 네, 애국 동진입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선거를 치르면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한 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막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고 따라다니고 선거운동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정치꾼들만의 잔치입니다. 자, 선거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느냐, 우리 이제 냉철하게 안으로 한번 돌이켜볼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에 26년도까지 무려 450조를 투자하겠다. 또 80%, 380조를 국내에 투자하겠다. 물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고용 대책도 있고 하지만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그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그 새로운 그런 얘기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숫자 어떻게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고요. 죽을 각오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대한민국 재벌 총수 이 50대 이제 초반입니다. 갓 50대인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얌전한 분인데 죽을 각오로 그냥 뛰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그 의혹이 생각납니다. 이건희 회장님 의혹 그러면은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그런데 이거는 1993년 6월달 프랑크푸르트 이른바 유명한 선언이죠. 마누라 빼놓고 모든 것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 삼성은 그때 반도체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이 삼성을 우레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희 회장의 의혹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5년 아마 중국 투자를 아마 논의한다고 중국을 방문했다가 북경 토트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정말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 기업은 그래도 외국 사례도 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국 애들도 채용하고 해서 한 2년은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관료사회는 인허 갖고 붙들고 목에 힘만 주고 삼류다. 더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권은 완전히 사료 쓰레기 같은 수준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YS죠. YS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그 옳은 말 하고 김포공항에 들어올 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27년 전에 한 그 말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재벌 총수가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데 그래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될 대한민국의 정부, 그리고 특히 입법으로 그걸 도와줘야 될 대한민국 정치권. 여의도는 지금 어떠냐, 여의도 완전히 권력 다툼 파워게임 한다고 완전히 개점 휴업이에요. 저 쓰레기 사륙급 정치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의도 이제 6월달이잖아요. 그럼 24년 5월 말까지 21대 임기가 있으니까 후반기입니다. 원구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국회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위원장들 다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원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명분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 갖고 지금 여야가 협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속내는 두 당 다 저 더불당이나 국진당이나 내부의 권력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9월달 정기국회 전까지 하여튼 이 싸움하는 게 더 지금 급한 일이지 원구성 관심 없어요. 그래서 개점 휴업하고 있다니까. 완전히 사료 쓰레기 짓도 하고 있다니까요. 자, 한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조만간 선거 이긴 국힘당은 오만에 빠질 거다. 자만에 빠질 거다.
자, 우선 간단히 전 더불어당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결국 이재명 이른바 친명계와 문재인을 중심으로 했던 586 구주류, 이른바 구주류 또는 이 친문계의 싸움입니다. 이쪽은 선거 패배는 누가 했냐? 이재명이 너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임마 인천 계양에 국회의원까지 나가갖고 우리 더불당의 총선 지방선거 임하는 전략을 완전히 네가 개판 만들었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고,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쪽은 586 너희놈들이 지난 5년 동안 정치 개떡으로 해가지고 선거 졌는데 니놈들이 물러나라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자,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비대위원장 우상호가 됐습니다. 우상호도 586이죠. 그런데 비교적 좀 합리적,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고죠. 지금 이쪽에서는 이재명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는 아직 안 나온다 어쩌고 그러지만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586의 좌장이 나올 수 있는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한 이인영이가 나오는 거로 대충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이는 이른바 87년 서울에 말하자면 64대를 거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새로 조직된 전대협의 일기 의장이죠. 결국 586 주사파들과 586을 이은 한총련 계열의 이재명이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생적인 발견인 주사파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20대 30대 여성들, 걔네들은 스스로를 개딸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의 딸이라는데 개딸이죠. 그럼 그 개딸을 놓은 부모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은 이재명이 나타나면 아빠고 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사이비 종교단체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더불당 국회의원들은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 합법성과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자, 국힘당 오만에 빠졌죠. 안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여러 갈래입니다. 자, 우선 이준석이 놓고 난립니다. 이준석이라는 자는 6월 24일 날 당윤리위원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윤리위원회는 조사를 하거나 심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의 말하자면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순위를 결정하는 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위원장이 누구냐? 소속 이철성 선생의 따님인 이양희 씨입니다. 근데 이번 얘기를 잠깐 하죠. 우리 오이 박사, 우리 유튜브님들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 다 아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11년 12월 초에 비대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비대위원으로 청년 비대위원회에 바로 이준석이가 들어왔고요. 여성경 호남 배려 또는 저쪽 야권에 대한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분이 바로 이양희 교수였습니다. 이철성 선생의 장녀인 미국서 박사학위도 받아왔고, 그런데 이양희 씨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자리를 못 받았죠. 아마 여러 갈래로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대통령께서 어떤 이유인가 이분을 존용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준석이가 바로 그 이양희를 잡아다가 지금 당윤리위원 자격을 하나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24일 모임이 과반수 참석을 해야 되는데 9명 위원 중에 5명이 참석을 안 시켜서 회의를 무산시키는 안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를 주는 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든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의 2013년 대전을 중심으로 한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였던 김성진이 지금은 구속돼 있죠. 그 김성진이와 향응을 주고받은 사실은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낮은 경고 단계를 받더라도 이준석이는 당대표를 그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 국진당도 빠르면 8월 또는 9월 초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대표를 뽑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당대표 임기는 이제 또 2년 가는 거죠. 그러면은 24년 당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당도 그렇고 이쪽 당도 그렇고 당대표 하겠다고 지금 싸움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는 자는 최근에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죠. 우크라이나를 왜 갑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우리가 저로서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어떤 프레임으로 이걸 봐야 되느냐. 강대국 러시아가 침략한 침략군으로서 러시아는 나쁜 놈,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으로서 침략을 받아 저항하고 있는 착한 놈,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로 정리할 수 있는 국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대통령 친서를 갖고 갈 거라고 이자가 바람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도 그 정도 명칭에 있죠. 아무나 혼자 갔습니다. 자, 아니 집권당 당대표가 뭔 자격으로 갑니까? 국회의원을 데려가면 의원회견을 가는 건데 아무런 것도 없이 원내인 국회의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당대표가 가서 이자가 무슨 도착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따져보면 큰일입니다. 저 같은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으로부터 어떤 외교 권한을 받은 특사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지금 전문가들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왜냐?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 특히 북한 핵무기를 제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동안 우리 한국과의 경제 교류가 굉장히 경제협력 부분이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석유 한 방울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동에서 이란에서 많이 수입해왔죠. 지금 아닙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최근 10여 년 넘게 우리 한국과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우리 외교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러시아에 대해서 이자가 뭔 자격으로 침략자로 규탄을 하고 마는, 이자는 이번에 뭔가 어떤 젊은 세대의 어떤 걸 얻어가지고 이 성상남 문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자는 지금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 선거 전체로는 승리했지만은 이준석이 스스로가 수도권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거든. 그 수도권에서 경기도 도지사 떨어졌죠.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나온 이재명이 당선됐잖아요. 그 이 두 가지 큰 실패에 대해서 교육감 단일화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자는 이 젊은 놈이 그냥 당중진들과 싸우면서 내가 선거를 2번 다 이긴 승리의 장본인이다. 나는 내년 6월까지 임기 끝까지 간다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준석이는 또 나름대로 뭔가 꾸미고 있는 게 있겠죠. 또 뒤에 믿는 뒷배가 있겠죠. 자, 이준석이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이가 결국 사표를 낼 거다. 그래서 전당대회 열리니까 당대표 지금 뛰고 있는 자가 누구냐? 안철수가 지금 뛰고 있고, 며칠 전에 안철수가 비공개로 윤석열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임 원내대표로 지낸 울산의 김기현이가 지금 당대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드디어 이제 오만 방자한 태도가 보이기 시작했죠. 민들레 모임 하는 게 나왔어요. 민들레 모임. 이게 누가 만들었냐? 장재원이라고 부산에 그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이 자란 놈, 부잣집 둘째 아들 망나니 같은 장재원이가 모임을 만들었는데 주로 누구냐? 윤석열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이규철이 등등해서 한 10명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자고 그랬더니 뭐 오픈 방식으로 해서 공보 모임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요 이슈가 있을 때 주요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공부 모임이다 그랬더니 한 30명이 지금 가입을 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대요. 이건 뭐냐? 결국 친윤그룹을 만들겠다. 윤석열이 결국 에워싸고 윤석열이를 뒷받침해준다는 명분 아래 윤석열이를 에워싼 친윤 주류 그룹을 만들겠다는 심보죠.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자들의 목표는 뭐냐? 윤석열을 끼고 도는 거죠. 24년도에도 정상으로 간다면 윤석열이 임기 2년밖에 안 지났고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로서는 국회 자기 기반을 박아야 되고 국회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장재원이가 민들레 모임 만든다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속으로는 즐기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 준 거죠. 왜 민들레냐? 민심을 들어볼래. 이래서 민들레라는데 결국 친윤그룹 만들어서 단물 빨아먹고 장관도 한 자리 하고 이런 거 하다가 24년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는 말하자면은 사조직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고 나온 게 누구냐? 권성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0년 전 외갓집에 놀러온 꼬맹이 윤석열이하고 친구였다는데 50년 전 외갓집에 놀러온 친구 그렇게 기억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자, 권성동이가 바로 야 사조직 만들지 마 그러고 어제 들고 일났습니다. 근데 권성동이하고 장재원이는 뭐냐? 권성동이는 선거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장재원이는 그 밑에서 총괄본부장 하다가 인수위 때는 윤석열이 비서실장을 맡았어. 이른바 윤핵관, 윤 핵심 관계자 1번, 2번이 권성동이 장재원인데 이 둘이가 이제 갈라진 거야 벌써. 왜냐? 권성동이 이자는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은 한 달 전에 검수완박 어느 날 저 박병석이하고 4명이 사인해갖고 난리가 나가 박살이 났죠. 개박살이 났지. 그 권성동이는 이미 한번 키스가 났어. 딱 그거 보고 장재원이가 이제 권성동이하고 같이 붙자 그러고 이제 권성동이 장재원이 싸움이 붙은 거다 이게. 자,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죠. 윤석열이가 용산에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당 지도부 불렀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자들. 근데 이제 기자들이 보이는 동안에는 그냥 이준석이 데리고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기자들 다 내보내고 1시간을 넘게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심각한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들레 사조직 얘기는 아무도 못 꺼냈대. 왜 못 꺼내? 윤석열이가 속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 되들었다고는 잘못하면 윤석열한테 찍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에 있으나 그건 나와가 용산에 있으나 대통령 자리에 앉아놓은 눈치 안 볼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어디 집을 옮긴다고 갑자기 개방형이 되고 소통형이 됩니까? 자 이제 이준석이가 24일날 정오에서 어떤 행패를 보이느냐에 따라가 이게 복잡해지게 돼 있어. 이미 이제 친윤그룹이 나오는 거야. 그 윤석열 입장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아무런 기반이 없어. 현재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우리가 너 윤석열이 너 저쪽에 더구나 좌빨 출신의 문재인이 밑에서 검찰총장 한 놈을 우리가 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지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준 은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국힘당 지금 의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저자들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탄파 세력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생각하는 자들. 최근에 어느 유튜브 분이 저한테도 질문도 했고 우리 오이 박사 단톡방에 올랐는데 한 일주일쯤 됐죠. 아마 한 4, 5일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신병치료차 미국을 가신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자, 적각 유영아 비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건 난설이다.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큰 질환도 없고, 둘째, 아니 미국이나 해외에 유럽에 난치병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 받으러 오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왜 미국을 가느냐? 그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달성 사저에 앉아 계시는 게 불편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외국으로 강제로 출국시키는 거, 따지면 강제로 정치 망명을 시키려는 의도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유영아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격앙되긴 한데, 어떤 그런 말이 진짜 돌아다닌다면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말이 거다. 저는 지금 권성동이, 장제원이, 안철수, 저 탄핵 세력들이 둘러싸고 있는 국힘당에서 능히 그런 작태를 보일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월간조선 5월호인가 거기에 우리가 안 봤죠? 김무성이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선거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에 한 얘기에 김무성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힘당 애들이 지들이 선거 잘해갖고 이긴 것처럼 권성동이, 장재원이가 떠드는데 이런 밝혔어요. 그게 아니다 임마.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좀 자정해라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명시적으로 그런지 압니까?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면 복권 받아서 나와가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활동이 있지 않겠냐 했더니 딱 잘랐어. 박근혜는 탄핵당에서 쫓겨간 실패한 정치 세력이다.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사망했다고 이 기자가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힘당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야당에서 이제는 여당이 된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우리 우파 보수를 지지하는 정당으로 여러분 믿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들의 해온 행태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을 열심히 해왔고, 그걸 떠나서 여당이 된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면은 자기들이 죽는다는 각오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제기를 철저히 봉쇄해야 되겠다는, 아주 죽기 살기로 악에 바친 놈들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저도 유영아가 두 번에 걸친 대구시장 또 수성을 보궐선거 공천이 다 좌절된 그 전후 과정을 보고서 유변에게 제가 대통령께 꼭 말씀드리다. 국힘당의 박근혜 대통령님이 발붙일 곳은 단 정말 한치도 없다. 저자들은 극단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힘당 좀 깨부시고 해체시키는 거로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정당입니다.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나름대로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우리 대선배님께서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11월 4일입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들이 약진을 해서 아마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 하원이 뒤바뀔 가능성이, 하원은 전체 325명을 다 뽑으니까 또 바뀌게 되는 거. 상원의원 아주 아슬아슬했는데 한 두세 석만 더 가면은 5, 6석 차이가 나니까 상하원을 입은
11월 초 중간 선거를 계기로 바뀌게 됨으로써 미국을 중심한 이 국제 질서도 바뀌고, 자, 윤석열이 이제 신년에 빡쳤습니다. 자, 화물연대가 시작했죠. 오늘 지금 저 삼성 본관 앞에 지금 건설 노조가 대규모 지금 대형 연단을 차려놓고 아마 오후 5시쯤부터 야간 집회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민노총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이제 도전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올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의문 기한 없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죠. 이제 바로 옵니다. 다행히 일단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냥 노사 문제에 따른 파업으로 보지 않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는 불법 집단적인 운송 방해 행위다. 그러한 논조로 이번에 화물연대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노조 파업은 진로 하이트를 목표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진로 하이트 수송이 안 돼갖고 미리 주문 안 해놨던 음식점 저 뭡니까 세븐일레븐 같은 작은 진로 참이슬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어떤 기업을 떠나서 그뿐입니까? 부품이 들어와서 공급이 안 돼갖고 현대자동차 신차 출고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죠. 레미콘 공급이 또 안 되고 지방의 건설 현장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아주 이제 그런데 이제 약세를 보이니까 아마 오늘 좀 산하 건설 노조가 이제 더 상위급 노조가 이제 나서서 아마 또 붙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 윤석열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용이가 죽을 각오로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반도체 세계 1위 그 자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이 얘기 꼭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역사적인 날 그날 특검이 발족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밑에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성은 오늘까지 2000일 동안 악몽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한체육회사나 승마협회 회장 회사로서 당시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승마 유망주 발굴 및 육성 사업 계획을 만들었고 그 계획에 따라 유럽 현지 전지훈련을 위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말 3마리를 산 겁니다. 합법적인 일이에요. 이게 무슨 비자금을 만들어 사준 것도 아니고 회장 삼성전자 사장 중에 한 분인 박모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해서 대한체육회까지 보고한대요. 그런데 그때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승마 단체팀의 정유라가 14년 아시안게임에서 단체 금메달을 땄던 일원이고 당시에는 여성 단체 훈련 선수 중에 가장 실력이 가장 뛰어난 최고야. 그래서 올림픽 연패한다고 다들 그래서 제일 빨리 독일에 전지훈련 가서 그 말을 한번 타본 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재용이를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역혀넣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날부터 삼성 이재용 회장 사장단이 다 붙들려가고 그래서 2년 6개월 거의 2년을 넘게 징역 살았죠. 근데 그뿐입니까? 18년도 가을에 삼성이 제2의 신성장 산업으로 꽂았던 바이오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했고 그게 또 회장이 선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그때 삼성 쪽에 한 얘기는 압수수색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200차례를 당했고 불려간 임원들이 40~50명이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금요일 날 재판받으러 이재용이는 출석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삼성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분 1위를 지켜가고 있는 그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기업을 살려야 돼. 그래서 이번 8.15 때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에게 촉구합니다. 정치인들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이재용이, 롯데 신종빈 회장, SK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 사면해서 기업을 살려야 된다. 반면에 민노총은 철저히 때려잡아야 돼. 아울러 정교조도 때려잡아야 돼. 민노총과 정교조를 확실히 잡아라 이게. 그걸 보고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 과연 이게 윤석열이 가진 좌파 출신도 문재인에게 최고 충신이라고 한 윤석열이가 진정한 보수 지도자로서 제대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지켜갈 것인지를 우리는 지켜보겠다. 민노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교조를 어떻게 처리하냐를 보고서 윤석열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죽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경제 쓰나미가 정말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도 죽을 각오로 눈 똑똑 뜨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다시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언제 들어도 저희